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때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뜨거운 쟁점이 됐는데요. 정부가 공공기관 전수조사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과정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채용비리 의혹.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7월 1일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보면은 노조가 100% 합격을 요구합니다. 합격률이 93.6%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얼마나 특혜를 받고 있는지를 올 3월에 일제 정부 공공기관에서 나타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의 그 채용 비리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이에 정부가 결국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진행된 모든 신규 채용과 함께 특히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과정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번 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6일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 기관은 정부 공공기관 338곳, 지방 공공기관 847곳을 포함해 총 1,453곳에 달합니다. 채용 과정에 기관장 등 임직원의 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됩니다. 비리가 적발되면 징계, 문책, 채용 취소 등 엄정한 조치와 함께 수사도 의뢰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직자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되는데 합의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한 핵심 협약 가운데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 때문에 파견 노동자와 공무원의 노조 결성과 가입이 제한되고 있다며 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ILO 협약 비준을 논의 중인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해직자와 공무원 노조 가입 확대를 담은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에는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막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직자가 임금 협상에 관여하거나 노조 간부를 할 수 있고 전교조의 경우 합법화의 길이 열립니다. 국내법상 6급 이하 공무원 일부에게만 허용되는 노조 가입도 전반적으로 확대됩니다. 공익위원 측이 초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인데 이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방향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법률 개정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경영계에서는 단결권 보장만 확대한 채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 기업의 요구는 등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는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노사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국내 여행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5일부터 7일간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732명에게 조사한 결과 80%가 계획에 없던 여행을 가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 50%인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은 105억 원으로 올해보다 4배 이상 늘고 대상자도 10만 명으로 5배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 국내 대기업의 임원 1명당 직원 수가 100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정보 분석 업체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매출 기준 100대 기업의 임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원은 6,843명, 직원은 85만 2,136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는 임원 1명당 직원이 124.7명에 달하는 셈으로 이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비율은 0.8%에 불과합니다. 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전체의 6.7%가 임원인 효성이었고 한국전력은 직원 수가 22,258명이지만 임원은 11명에 그쳐 비율이 0.05%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달 3일은 학생의 날입니다. 그런데 성평등을 강조해야 할 학교에서 성차별적 언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성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학기에 출제된 시험 문제입니다. 저녁 준비와 장보기 등 가사일은 주로 누가 하는 일인지를 물었는데 학교 측이 정한 답은 어머니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학교에서 겪는 성차별 언어와 행동을 시민과 함께 개선하는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학교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 528명 가운데 86.7%는 학교 생활 중 성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에서 성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말과 행동이 34.5%로 가장 많았고 교칙, 교과 내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수식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조신한 여학생, 듬직한 남학생 등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수식어 대신 개인 특성을 반영한 수식어를 쓰자는 겁니다. 고정된 편견을 강요하거나 공부와 결혼, 배우자의 외모를 연결짓는 부적절한 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에게는 능동적 목표를, 여성에게는 희생과 인내를 강조하는 등 시대와 맞지 않는 낡은 교훈과 급훈도 개선돼야 할 사례로 꼽혔습니다. 학교 생활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교과 내용, 교훈, 급훈, 규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심각한 성불평등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 씨와 인사실무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총 154명의 서류와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상차 작업을 하던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쯤 대덕구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 작업을 하던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30일 오후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물류센터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 벨트 인근에서 감전돼 사망한 곳입니다. 경찰은 후진하던 트레일러 운전자가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양 회장이 실소유한 웹하드 업체 음란물 유통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직원을 폭행하고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웹하드 수사 TF에 광역수사대 형사들을 추가로 투입해 그동안 진행해오던 음란물 유통 혐의와 함께 폭행 사건까지 병행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국내 웹하드 업체 1, 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로리의 실제 운영자로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이 두 곳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웹하드 업체는 회원들이 올리는 영상물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양 회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조사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단계에서 양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자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로 투입한 겁니다. 양 회장에게는 불법 영상물 유통과 성폭력 범죄, 폭행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회장의 엽기적인 행동이 공개되면서 회사 홈페이지는 마비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KTX 세종역,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등을 놓고 범여권 의원들이 출신 지역에 따라 세대결에 나섰습니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불협화음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세종역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호남과 충북 지역 간 세대결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세종역 설치를 먼저 거론한 사람은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해찬 대표입니다. 지금 충북 오송역이 과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거긴 경부선도 지나가고 호남선도 지나가고 SRT도 지나가고 그래서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호남 의원들이 가세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호남 지역 의원 17명은 세종역 신설과 이를 경유하는 호남선 KTX의 직선화를 촉구했습니다. 호남 KTX 노선이 오송역을 우회함에 따라서 호남에서는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세종을 경유한 호남선 KTX 노선의 직선화를 요구키로 했습니다. 반면 충북 의원들은 세종역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오송 분기역이 세종역의 관문역으로서 지켜져야 된다. 현재 호남에서 논의되고 있는 직결 노선 같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얘기한 대로 전혀 경제성도 없기 때문에 세종역 설치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진 것입니다. 새만금의 초대형 태양광, 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민주평화당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30년 기다려온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하는 것이 지역 정서입니다. 세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는 절차, 또 하나는 위치, 또 하나는 혜택. 갈등이 깊어질 경우 민주당과 평화당 간의 공조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는 시중은행들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에 관한 모범 규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모범 규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지난해 은행들의 채용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죠. 이 때문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별 효과가 없었나 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은행권의 채용 비리가 불거진 뒤 올해 초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이 만들어졌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채용 비리를 부추겼던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했고 서류 전형 및 면접 과정에서 외부 인사나 전문 기관을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또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강화해 성별, 연령, 출신 학교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를 평가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개인정보 등은 점수화되지 않으며 면접관에게도 비공개됩니다. 무엇보다 채용 모범 규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필기시험의 부활입니다. 이 채용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다시 도입한 거죠. 네, 필기시험이 부활됐다니 거의 은행권에서는 10년 만의 일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은행들의 필기시험은 은행고시라 불릴 만큼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이 때문에 당시 은행들은 다양한 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 때문에 필기시험을 없애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뽑는 인력 채용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런데 이로 인해 특정 계층 자녀에 대한 채용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다시 필기 시험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필기시험 역시 마음만 먹는다면 문제 유출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은행권은 문제 유출죄는 물론 시험장의 감독 역시 외부 업체에 일임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내부인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의혹을 처음부터 근절하겠다는 모든 절차를 외부 전문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나름의 자구책도 마련했으니 이번엔 정말 채용 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투명한 절차를 위해 부활한 필기시험이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하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네, 어떤 문제가 불거진 건가요? 네, 먼저 논란이 된 건 지난 13일에 치러진 KB국민은행 공개 채용 필기시험에서였습니다. 615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치러진 필기시험에서 총 120문제 중 10문제가 문제, 지문, 보기, 답 모두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시중 문제집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다는 거죠.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뒤늦게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출제를 맡긴 외주업체를 대상으로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이미 시험은 치러진 뒤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일부 지원자들은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데 시중 문제집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이 있느냐며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위해 위탁업체에 맡겼는데 오히려 그 점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또 게다가 시험을 다시 치를 수도 없으니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지원자들도 상당수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과정에서의 미숙한 진행도 무리를 빚었는데요. 지난 27일 열린 KB 하나은행 공개 채용 필기 시험에서 이 커닝 등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감독관이 이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공지도 고 시장마다 달랐을 뿐더러 시험 시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수험생을 제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원자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시도 외부 업체에 위탁해서 진행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 필기 시험에 대한 논란은 은행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에 치러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필기시험도 외부 업체에 맡긴 뒤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시작 시간이 지연된 것은 물론 일부 시험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자들의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문제 오류도 다수 발견됐지만 이를 확인했을 땐 이미 시험이 끝난 뒤였습니다. 결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사과문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도 결론은 위탁업체에게 책임을 돌려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진행한 것이 전혀 없으니 회사 측은 잘못이 없다는 건데요. 은행권의 채용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의 논란은 계속 불거질 전망입니다. 네, 지난 28일 채용 비리와 관련한 국민은행의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채용 비리 게이트의 결말치고는 너무도 아쉬운 결과인데요. 거기에 이제는 채용 과정에서 속속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대책과 솜방망이 처벌, 은행권에서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환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